사마방이라는 인물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사마랑, 둘째가 그 유명한 사마에, 셋째가 사마부, 넷째가 사마교, 다섯째가 사마순, 여섯째가 사마진, 일곱째가 사마통, 막내가 사마민이었습니다. 사마방의 8 아들들은 뛰어난 능력으로 이름을 날렸고 이들의 자에는 달이라는 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갔기에 사마팔달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사마이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어 이번 영상에서는 둘째 사마이를 제외한 그의 형제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랑은 한해군 온현 출신으로 그곳은 사마시 일족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사마랑이 9살일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부친의 자를 묻자 그는 타인의 부친의 자를 함부로 묻는 사람은 자신의 부친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이에 자를 물었던 빈객은 곧바로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경서 시험을 보아 동자랑이 되었는데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은 사마랑의 신체가 일반 아이들보다 건장하고 컸으므로 그의 나이를 의심하여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마랑은 제 아버님과 어머님 쪽은 대대로 신체가 장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줄여서 일찍 성취하려는 것은 제가 뜻을 세워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였기에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은 그를 남다르게 여겼다고 합니다. 과거 기주자사를 지냈던 이소라는 인물은 온현 위에 위치한 야왕현에서 살고 있었는데 동탁의 전횡으로 인해 반동탁연합군이 결성되자 그는 병사들이 몰려올 것이 두려웠던 데다 야왕현이 험한 산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현으로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랑은 이소에게 순망치안의 고사를 알지 못하십니까? 온현과 야왕현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대가 야왕현을 버리고 온현으로 옮기는 것은 아침에 멸망하는 것을 저녁까지 늦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대는 현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인데 지금 저기 오지도 않았는데도 먼저 달아난다면 현의 백성들은 반드시 소란을 피울 것이고 그러면 민심이 동요되어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라고 조언해줬지만 이소는 사마랑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소가 야왕현에서 도주하자 산을 접하고 있는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켰고 어떤 사람들은 도적이 되어 노략질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동탁은 반동탁연합군을 피해 도읍을 장안으로 옮기려 했기에 조정의 신하였던 사마랑의 부친 사마방도 장안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처럼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사마방은 장남인 사마랑을 시켜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인 온현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사마랑이 도망가려 한다고 밀고를 했기 때문에 사마랑은 붙잡혀 동탁에게 오게 됩니다. 동탁은 사마랑에게 그대는 죽은 내 아들과 같은 나이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배반하려 하느냐 라고 질책했고, 이에 사마랑은 동탁을 칭송하는 말을 하여서 그의 노여움을 풀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랑은 동탁이 패망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풀어서 동탁의 수하들을 매수한 뒤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사마랑은 마을의 우두머리 격인 노인을 찾아가 동탁은 천명을 거스르고 모반을 하여 천하 사람들의 원수가 되었으니 충신과 의로운 선비들이 떨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한해군은 수도의 변방 땅과 서로 이어져 있고 북쪽으로는 황하와 이어져 있으므로 만약 반동탁 연합군이 진격을 하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될 경우 반드시 이곳에 멈춰 주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은 사분오열하는 전쟁터가 될 것이니 자력으로 안정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빨리 일족들을 데리고 군용과 병사가 있는 여양으로 피난을 가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하였으나 노인은 고향 땅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마랑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사마랑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만을 데리고 여양으로 피난을 갔고, 이후 사마랑의 예상대로 한해군은 반동탁 연합군들이 몰려와 주둔한 뒤 식량을 얻기 위해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한해군의 백성들 중
절반이 죽게 되는 참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태가 진정되자 사마랑은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대기근이 오는 바람에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마랑은 좌절하지 않고 동족들을 보살피고 나이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학업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랑이 22살이 되었을 때 조조가 그를 불러 사공석으로 삼았으나 병 때문에 관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복귀하여 당양연회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사마랑의 통치는 관대하고 은혜로웠기 때문에 채찍과 곤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합니다. 이와 같은 활약으로 사마랑은 조조의 밑에서 인재를 청구하는 핵심 임무를 맡기도 했고 점차 승진하여 승상주부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건안 22년 조조가 오나라 손권정보를 나서 사마랑도 함께 참전했는데 고소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 사이에 역병이 크게 퍼졌기에 사마랑은 직접 순시하며 의약품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사마랑도 병에 걸려 드러눕게 되었고 사마랑은 죽음을 앞두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고 만리 밖으로 감독하는 사람으로 왔지만 공업을 세우지 못하고 병들어 죽게 되었소. 내가 죽으면 배옷과 비단으로 만든 두건을 입히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혀 절약하도록 하시오. 나의 뜻을 어기지 말길 바라오. 라는 유언을 남기고 47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마부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성정이 온후하고 청렴하였기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원한을 맺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인 사마이가 조비의 교육을 담당하는 문학연으로 임명되었을 때 사마부는 조식의 문학연으로 임명되어 관직 생활을 시작했는데 조식은 재주에 힘쓰지 않고 재물을 가볍게 여겼기에 사마부는 매번 조식에게 간언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비가 태자의 자리에 오르자 태자 중서자로 관직을 옮겼고 그 이후부터 조비에게 여러 차례 조언을 해주며 그를 보좌하였기에 사마부는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조비가 죽고 조예가 뒤를 이었을 때 조예는 사마부를 중용하기 전 좌우의 신하들에게 사마부에게 형의 면모가 존재하오? 라고 물었고 이에 좌우의 신하들은 사마이와 닮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조예는 내가 사마이를 2명이나 얻었는데 어찌 근심하겠소? 라고 말하며 사마부를 중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북벌을 개시할 때마다 사마부는 중군을 이끌고 여러 차례 지원을 갔다고 합니다. 또한 양주가 적의 침공에도 버틸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기주에서 농사를 짓는 장정 5,000명을 선발해 양주 상주현으로 보낸 뒤 가을과 겨울에는 전투에서 진을 치는 법을 가르치고 봄과 여름에는 밭과 뽕나무를 일구도록 시켰다 합니다. 조상이 권세를 잡고 휘두르며 사마시 일족을 권력에서 내쫓아버리자 사마부도 희생양이 되어 관직에서 내려와 있었는데 사마이가 고평릉의 난을 일으켜 조상과 그 휘하 세력을 모두 제거할 때 사마부는 사마사와 함께 앞장서며 사마시 일족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이후 사마시가 위나라의 권력을 잡게 되어 사마부는 사공 태위의 자리에 오릅니다. 가평 5년 오나라의 제갈각이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합비신성을 공격해오자 사마부도 20만의 대군을 징집해 제갈각의 군대와 맞섰고 관국엄 문음을 보내어 제갈각을 토벌했다고 합니다. 가평 6년 황후의 부친인 장집등이 하우현을 대장군으로 삼고 사마시 일족을 치려는 모의를 하다가 발각되었기에 사마사는 황제인 조방을 폐위하고 조모를 옹립하였는데 위략에 따르면 사마부는 조방이 폐위되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방을 대신해 황제의 자리에 오른 조모는 생각보다 엄청 똑똑하고 야심이 있는 인물이었기에 사마시 일족의 머리를 굽히며 안위를 챙기기보다는 우두머리 격인 사마소를 죽여 권력을 되찾아올 생각이 있었습니다. 감로 5년
조모는 사마소를 치기 위해 군을 일으켰는데 이미 예전부터 병권은 사마씨 일족의 손에 넘어가 있었기에 그는 제대로 된 병력을 갖추지 못했으나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사마소를 공격하러 나섭니다. 아무리 위나라의 권력을 사마씨 일족이 차지하고 있었다 해도 황제는 황제였기 때문에 조모가 직접 전투에 나서자 사마소의 병사들은 황제를 막지 못하고 물러나기만 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소의 측근인 가충이 자신의 수하인 성제를 시켜 황제를 시해하도록 하였고 성제는 황제를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낮에 황제가 죽어버리는 최악의 참사가 터졌으나 그 어느 신하도 황제의 시신을 거두지 못했는데 사마부가 급히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헌제 춘추에 따르면 사마부는 황제의 허벅지를 베고 통곡하며 폐하가 살해된 것은 신의 죄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조모가 죽은 뒤 조한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곧 사마소의 아들인 사마염이 진나라 황제의 자리에 오르며 위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에 사마부는 조한을 찾아가 그에게 절하고 인사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흐느끼며 한탄하길 신은 죽는 날까지 진실로 위대한 위나라의 순신일 것입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사마염은 사마부가 가문의 우서른이었기에 엄청난 총애를 내리며 우대해 주었으나 사마부는 항상 근심스러운 얼굴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시 8년에 죽었으니 그때 그의 나이 93세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마부는 사마씨 일족이었지만 끝까지 위나라의 충신으로 남으려 했었기에 사마씨 일족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광구공과 문음도 사마부만은 칭찬하였으며 그에게 높은 관직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합니다. 하지만 혹자가 말하길 위서 포기 향공기를 보면 조모가 시해된 다음 날 사마부가 사마소 등과 함께 상주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모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마부는 겉으로는 자신 또는 가문의 평판을 위해 위나라에 충성하는 척 연기를 했을 뿐 실제로는 사마씨 일족이 위나라를 찬탈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넷째 사마교, 다섯째 사마순, 여섯째 사마진, 일곱째 사마통, 막내인 사마면은 역사에 이름을 남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지 유의미한 기록이 전무한 수준입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사마이의 형제들 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